으로 정의된 함수하고 거의 뭐 진도가 끝난다고 보시면 돼요. 웬만한 진도가 다 끝난다고 보시면 되는데 잘 봐.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부정적분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부정적분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셨으면 꼭 두 가지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당연히 y는 x의 n제곱이라는 이런 형태를 적분한다. 그럼 얘를 적분한 형태가 어떤 식이 나오냐면 n 플러스 1분의 1 하고 곱하기 x의 n 플러스 1제곱이다. 이렇게 붙여주는 공식이 있었죠? 되나요?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공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그랬지, 계산하는 거는. 되겠니? 부정적분은 그래서 수투에서는 되게 쉬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자, 어떤 식을 우리가 인테그랄 fx dx라고 써져 있는데 얘를 적분되어 있는 식 자체를 미분한 거죠. 그죠? 그럼 적분되어 있는 식 자체를 미분하면 그냥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냐면 요 가운데 있는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니까 fx다 라고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그랬고, 자, 반대로 인테그랄 요 자리에 d dx가 들어가고 fx 이렇게 들어가 있는 형태죠. 그러면 얘는 쌤이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지? 그럼 미분을 한 다음에 적분을 하면 피적분 함수가 그대로 나오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뒤쪽에 반드시 적분 상수라는 걸 붙여줘야 된다. 요 차이. 알겠니?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적분과 미분의 관계라고 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결국 부정적분이라는 것은 미분을 거꾸로 하는 거죠. 미분의 역연산이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자, 미분을 거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우리가 이제 정규과정에서 또 문제풀이를 할 텐데 문제를 풀어나가다 보면 결국은 얘는 미분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미분과 연관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실 적분 쪽에 가깝기보다는 미분 쪽에 가까운 게 부정적분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지난 시간에. 됐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배운 게 정적분이었죠. 정적분. 자, 그럼 정적분은 이제 부정적분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어요. 자, 쌤이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쓴 거. 자, 요거를 이제 부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정적분이라고 하는데, 요 정적분의 정의 자체를 써보면 얘는 대괄호 써주시고, 요거의 부정적분을 요렇게 라지 fx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a부터 b까지라고 요렇게 써준 다음에 실제 계산을 할 때는 얘가 라지 fb에서 라지 fa를 빼준 것과 같다. 이렇게 계산 처리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죠? 자, 이게 정적분의 정의였어요. 되나요? 자, 그래서 쌤이 이런 얘기를 했을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자,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거든. 여기에 x축이 있고 fx라는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했을 때 자, 만약에 문제에서 요쯤 a라고 놓고요. 여기쯤 b라고 놨을 때 요 그래프와 x축이 이루는 요 면적 됐니? 자, 요 면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라고 이렇게 정적분처럼 써줄 수 있다 라고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뭐랑 비슷하다고 그랬냐면 거의 뭐랑 똑같다고 그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무슨 값의 총합? 무슨 값의 총합이랑 똑같다고 그랬어요. 이게 함수 값들을 싹 다 더한 것과 같다라고 해석해도 된다고 그랬지? 됐니? 오케이. 그래서 요 인테그랄이라는 기호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그랬냐면 합을 의미한다라고까지 했을 거예요. 시그마처럼. 되나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했을 거야. 세 번째.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그래프가 전부 x축 위에 있으니까 양수 쪽인데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있다고 해봐. 되니? 자, 그러면 여기를 라지 a라고 하고 여기를 라지 b라고 했고 그 다음에 여기를 뭐 숫자 예를 들어서 0부터 3, 5다. 요 정도로 잡아 놓으시게 되면 요 a라는 값을 내가 정적분 표현으로 써보면 얘는
인테그랄 0부터 3까지가 되고 fx dx와 같습니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이 없다고 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요쪽에 해당되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그대로 써보시게 되면 자, b는 밑에서 쓸게요. 자, b에 해당되는 걸 써보시게 되면 얘는 3부터 5까지 fx dx라고 써줘도 된다라고 했는데 자,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요 보라색으로 지금 빗금친 부분. 자, 요 부분의 정적분 값은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왜 양수예요? 왜 양수예요? 쉽게 얘기했잖아. 함수값의 총합인데 함수값들이 전부 뭐야? 함수값들이 전부 양수죠. 그럼 양수를 쫙 더한 거니까 뭐가 돼? 양수다라고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지? 그지? 자, 그렇게 봐도 되고 그냥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양수에 있다라고 봐도 된다고 그랬죠. 따라서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근데 밑에 거 봐봐. 자, 얘는 모든 함수값들을 더하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모든 함수값들이 전부 뭐예요?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죠? 그럼 음수를 싹 다 더한 거니까 밑에 있는 b라는 거는 정적분 값은 뭐가 나오는 거야?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지. 되니? 자, 그럼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정적분 값이 양수라면 걔는 뭐랑 똑같다? 넓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고 했죠? 그죠? x축 위에 있다면 되니? 근데 x축 밑에 부분에 있어요. 자, x축 밑에 부분에 있으면 넓이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왜? 넓이는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 넓이와 같다라고 해서 요렇게 약간 절대값 처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래서 요 정도까지 정리를 했을 거예요.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절대값 fx dx 이런 식으로 붙게 되면 비적분 함수에 그럼 얘는 뭐를 나타내는 식이냐면 바로 x축과 이루는 면적, 즉 넓이를 나타내는 식이다 라고까지 정리를 했을 겁니다. 간단하게. 알겠나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어차피 뒤에 가서 또 할 거니까 확인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자, 네 번째가 이제 뭐였냐? 적분을 계산하는 거였거든. 자, 오늘 이거를 중점적으로 다룰 거야. 자, 정적분을 계산하는 방법인데 정적분을 계산하는 과정은 두 가지를 꼭 눈여겨보라 그랬어. 하나가 뭐였냐면 첫 번째가 적분 구간. 적분 구간을 눈여겨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피적분 함수. 이렇게 두 개를 눈여겨봐야 돼. 자, 얘들아 잘 봐.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가 각각이 주어지죠. 그럼 적분 구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돼 있을 때 A부터 B까지 라고 써졌을 때 여기 A부터 B까지 라고 써진 요 부분을 적분 구간이라고 얘기하죠. 됐나요? 그 다음에 피적분 함수는 뭐냐? 적분 당하는 함수니까 여기 보라색으로 쓴 라지 fx가 되겠지? 됐니? 자, 그럼 이거를 계산하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근데 이제 문제를 푸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연산하는 것이 적분 구간은 같은데 피적분 함수가 다른 경우가 있고 반대로 피적분 함수는 같은데 적분 구간이 다른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항상 정적분 연산을 할 때는 이거와 이거를 눈여겨봐라 라고까지 설명하고 아마 끝났을 거야. 지난주 금요일 날. 알겠죠? 네, 요거 이어서 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그러면 적분 구간과 피적분 함수가 서로 어때요? 항상 연산을 할 때 중요한 건데 자, 이 경우부터 해볼게. 자, 정적분 연산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는 뭐냐면 요거 써놓으라고 했죠. 적당히 쪼개고 합친다. 이게 포인트라고. 이게 첫 번째. 적당히 쪼개고 합쳐서 계산한다. 즉 모든 걸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합칠 수 있으면 합쳐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 봐봐. 자,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fx dx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gx dx라는 거부터 볼게요. 자, 여기서부터는 오늘 새로 나가는 거니까 잘 들으세요. 자, 집중. 잘 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케이스는 지금 뭐가 같냐면 적분 구간이 똑같죠.
0부터 3까지. 근데 뭐가 다른 거냐면 현재 상황은 피적분 함수가 서로 어때? 다른 거란 말이야. 피적분 함수가. 아, 그럼 얘는 어떻게 처리할 수가 있냐면 그냥 구간이 같으니까 0부터 3까지라고 써주고 이 두 개의 함수 fx라는 함수와 gx라는 함수 두 개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대로 더하면 되겠죠. 됐나요? 그대로 더하시면 됩니다. 즉 적분 구간이 같을 때는 두 개의 피적분 함수를 어떻게 하면 돼? 합쳐주면 된다고 그랬지. 되니? 합쳐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렇게도 볼 수 있죠. 0부터 3까지고요. 여기 fx래요. 근데 더하기 여기가 5부터 3까지 이렇게 돼 있고 fx래. 아, 이거부터 하죠. 네, 이렇게부터 할게요. 자, 그럼 보세요. 얘는 피적분 함수가 같은 거죠, 이번에. 항상 식을 잘 확인을 해야 돼. 피적분 함수가 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 구간이 달라요. 구간이 얘는 0부터 3까지고 얘는 3부터 5까지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구간을 합칠 수 있다고 그랬죠. 구간을. 그래서 0부터 3까지의 적분값과 3부터 5까지의 적분값이니까 이거를 합쳐서 그냥 요렇게 갔다가 그대로 이어서 요렇게 가는 거니까 0부터 5까지라고 처리하고 fx, dx 이렇게 놓을 수가 있구나 이 얘기야.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 봐봐. 0부터 3까지 fx, gx 두 개를 곱했대요. 자, 두 개를 곱한 함수의 적분을 구하자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면은 이거는 니네 만약에 얘랑 얘가 곱해져 있어. 그러면 얘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분배하는 거.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3까지의 fx 곱하기 그냥 추격해서 쓸게요. 인테그랄 곱하기 gx 이렇게 분배를 시킨 거야. 각각의 기호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곱셈일 때 안 돼요. 알겠나요? 곱셈일 때 인테그랄 기호 분배시키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주어진 식 있죠? 얘를 그냥 전개하시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전개하시는 게. 되니? 자,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적당히 내가 계산하기 편하게 쪼개고 합치고 아니면 분리시켰다가 합쳤다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하셔야 적분 연산이 조금 편해진다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런 부분에 이따가 뒤에서 문제 풀면서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정리하시고 자, 이제부터 349페이지 내용 할 겁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한 게 348페이지 내용 한 거고요. 349페이지 보시는데 3번에다가 내가 별표 치라고 하지 않았나요? 아니, 안 했나? 3번 중요합니다. 3번. 자, 3번에 보시면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 함수의 정적분 있죠? 거기 별표 치시고요. 자,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쓸게요. 필기했나? 지난 시간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 갑니다. 3번에다가 빨간 글씨로 좀 큼지막하게 색깔 있는 걸로 쓸게.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 잘 봐.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있죠. 요거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할 때는 항상 함수가 바뀌는 지점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거기가 문제 출제의 포인트라고 그랬죠. 구간으로 나눠진 함수, 즉 어떤 fx라는 게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1보다 작을 때는 위에 거, 1보다 클 때는 밑에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 함수 구조. 수투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정적분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항상 함수가 바뀌는 지점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거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출제 의도고요. 그런 다음에
적분 실제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적분 실제 계산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hx라는 함수가 문제에서 주어졌대요. hx라는 함수가 주어졌는데 fx가 자 3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fx라는 함수를 갖고요.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클 때는 gx라는 함수를 갖는데요. 이렇게 문제에서 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인테그랄 0부터 7까지의 hx dx라고 해서 이렇게 0부터 7까지의 정적분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가 나온 거지. 그치? 그럼 잘 봐. 0부터 7 사이에서 반드시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 3이라는 지점에서 바뀌죠. 자, 그럼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여기 그냥 볼래? 뭐 필기할 건 없어요. 여기 그냥 봐봐. 자, fx라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 거야. 근데 여기가 3이야. 여기가 3이야. 그래서 3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렇게 하얀색 그래프 f가 그려진 거야. 여기까지 되니?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gx라는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gx라는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대요. 상관없죠. 그죠? 이렇게 돼가지고 주황색이 gx인 거예요. 이렇게.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 0이 이쯤에 대충 있다고 해볼게. 자, 0부터 어디까지? 요 정도까지 7까지의 적분값 계산해봐라 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잘 봐. 요 3이라는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피적분 함수, 적분이 돼야 되는 함수가 누구냐면 f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3보다 큰 쪽에서는 피적분 함수가 누가 되는 거야? g가 된다는 뜻이야. 됐나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계산을 할 때 그냥 따로따로 계산을 그냥 한꺼번에 계산을 하면 안 되고 반드시 0부터 3까지는 fx에 해당되니까 이 부분을 그냥 라지 a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3부터 7까지에 해당되는 이 부분은 그냥 라지 b라고 이렇게 쓰면 두 개를 뭐 한 거야? 더한 거죠. 두 개를 더한 게 우리가 원하는 적분값이 된다라는 거지. 그지? 따라서 얘를 반드시 어떻게 쪼개줘야 되냐면 0부터 함수가 바뀌는 지점 fx까지 쪼개주고요. 더하기 3부터 7까지 gx라고 바뀌는 지점에서는 이렇게 함수를 바꿔줘야 되고 요 의미가 바로 뭐가 되냐면 함수가 바뀌는 지점에서 적분을 쪼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됐나요? 기본적인 아이디어 자체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건 이렇게 하면 돼. 항상 잘 봐. 적분 연산 문제를 풀 때는 함수가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를 확인해라. 이해됐어? 결론은 알겠니? 니네가 좋아하는 게 결론이잖아. 결국 책에 나오는 거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알겠어. 그럼 결론.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거 아니야. 그지? 그럼 니네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함수가 바뀌는 지점에서 반드시 쪼개라고. 그게 포인트라고. 3번에. 근데 이거 맨날 나와요. 정적분 연산에서 안 나온 적이 없어요. 이건 맨날 나와요. 알겠니? 오케이? 오늘은 그래서 이것만 집중적으로 연습할 거고 이거에 대해서 뒤쪽에 나오는 뭐 절대값, 뭐 주기함수 다 똑같은 얘기야. 결국은 함수 바뀌는 지점에서 주목해라. 되니? 문제를 보자. 잘 봐. 쉬운 거부터 갈게. 353번. 353페이지. 개념 3번. 자, 별표 5개 치시고요. 중요한 유형이에요. 353페이지입니다. 갑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거 fx가 지금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하나는 2x, x가 0보다 작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3x 제곱 마이너스 x 그리고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쪼개져 있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에서의 fx dx를 구하세요 라고 돼 있거든. 이렇게 되나요? 자, 잘 보세요. 어디서 나눠져요 함수가? 어디서 바뀌어요? 0에서 바뀌죠.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 이 구간 안에 0이 있나죠? 이 구간 안에 0이 있는지. 있어 없어? 있죠. 0이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중간에 바뀐다고. 알겠어? 그럼 중간에 바뀌는 거 그대로 체크해 주시면 갑니다. 얘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가 되고요. 바뀌는 지점까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놀면 되니까 2x 이렇게 써주면 되죠. 됐어? 더하기 0부터 어디까지? 2까지죠. 우리가 구하는 게. 그럼 0부터 2까지고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 x dx 이렇게 써진다. 쪼갠 거야 함수를. 알겠니? 쪼개는 게 포인트예요. 쪼개는 게. 얘는. 그러면 이거 적분 계산하시면 자 2x의 부정적분 얼마? x제곱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얘 부정적분 얼마예요? x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이렇게 되죠. 그리고 0, 2 이렇게 되네. 계산 0 대입하면 0이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인데 빼기니까 빼기 1이죠. 0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한 걸 빼줘야 되니까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2 대입한 거 갑니다. 2 대입하시면 얼마가 나와요? 8 마이너스 2 대입하면 2죠. 이렇게 되고 0은 어차피 대입하면 0이니까 정답 얼마가 돼요? 5가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 이해됐어?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었어요. 됐니? 자 그러면 659페이지에 2번 봐봐. 659번에 2번. 자 659번에 2번에다가는요 이렇게 써놔. 그래프 주어진 경우죠. 요것도 잘 해석하셔야 돼. 자 그래프가 주어진 경우야. 식이 안 주어졌거든? 식이 안 주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프를 쌤이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래요. 0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게 얼마야? 마이너스 3부터 2까지의 적분값을 구하래. 자 그럼 쌤이 이걸 두 가지로 풀어줄게. 첫 번째 풀이.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냐면 그래프의 식을 직접 구하는 거예요. 되나요? 그래프의 식을 직접 구하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fx가 지금 fx 그래프가 두 개로 쪼개진단 말이야. 무슨 얘기냐면 함수가 바뀌어요. 중간에 이 0이라는 지점에서 함수가 바뀐다고. 어떻게 바뀌냐? 첫 번째가 얘가 2야. 언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뭐 여기 붙여도 상관없어요. 등호는 어디다 붙여도 상관이 없죠. 함수값은 똑같으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쪽이죠? 이쪽의 식인데 얘가 얼마냐면 기울기가 2 마이너스 2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돼요. 그지? 그 다음에 y절편이 2가 되니까 얘는 식이 어떻게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2야.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얘가 x가 0보다 클 때 이렇게 나오죠. 자, 근데 문제에서 그럼 뭐 구하라고 그랬냐면 문제에서는 2부터 맞냐? 마이너스 3인가? 마이너스 3이죠? 이거 구하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거 구하라는 건데 얘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쪼개라고. 쪼개야 돼. 쪼개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x가 0보다 작을 때니까 바뀌는 지점 2네. 2 dx 더하기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하고 이거 그대로 가져다 쓰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이렇게.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은 요거 계산하면 얘는 2x죠? 2x에다가 마이너스 3이랑 0 대입한 거고요. 더하기 얘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더하기 2x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죠. 되나요? 그래서 뭐 0 대입한 거에서 마이너스 3 대입한 건데 마이너스 3 대입한 걸 빼주니까 얘는 6이 될 거고요. 더하기 2 대입하시면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에다가 2에 제곱하니까 얼마야? 2죠? 아이고 마이너스 2죠? 그죠? 그럼 마이너스 2에다가 4를 더하면 되겠네요. 그럼 얼마야? 2네. 그래서 정답 얼마 나와? 8 나와. 이렇게 구하는 방법. 이게 첫 번째. 알겠니? 그럼 첫 번째는 뭐 한 거예요? 문제에서 그래프가 주어진 거를 식으로 바꿔가지고 우리가 배운 대로 적분 계산 그대로 쭈르륵 해간 거야. 괜찮지?
근데 잘 봐. 두 번째. 그래프 줬잖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래프가 x축보다 위쪽이라면 정적분 값은 뭐랑 똑같다? 넓이. 다시. x축보다 그래프가 위쪽에 있으면 정적분 값은 뭐랑 똑같다? 넓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이렇게 그래프가 좀 쉽게 나왔잖아. 그러면 쪼개. 됐어요? 그럼 이 넓이랑 이거랑 더한 거 아니야? 마이너스 3부터 어디까지? 2까지. 그러면 이거 넓이 얼마야? 가로가 3, 세로가 2니까 얼마? 6. 얘는 직각삼각형이네. 직각삼각형. 그럼 얼마예요?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 그래서 2. 두 개 더하면 답. 얼마? 8. 이렇게 되어도 돼요. 알겠어요? 오케이? 뭘로 풀어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이걸 못 쓰는 경우도 있죠. 이걸 못 쓰는 경우. 대표적인 게 뭐냐? 이런 식으로 그래프 줬어. 자, 이렇게 그려주고 내가 니네한테 이거 구하래. 야, 이거 넓이 구해봐. 니네 이거 넓이 구하는 거 배웠어, 안 배웠어? 공식. 없잖아. 이거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 적분밖에 없거든. 알겠나요? 적분이 왜 생겼냐면 특히 이제 이과 가시는 분들은 대학교 가시면 적분을 진짜 많이 하게 될 텐데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문과 가시면은 문과 가서 이제 문과에서 수학 배우는 경우가 언제밖에 없냐면 그 상경계열밖에 없거든. 상경계열 문과에서는 상경계열, 그러니까 경영 경제 이쪽 정도만 쓰고 통계학과나 뭐 이런 쪽 쓰는데 문과에서는 적분이 별로 안 중요해요. 문과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미분이 중요하거든. 경제학에서 미분이 겁나 중요해서 이 접선의 기울기 찾는 게. 근데 이제 이과 친구들은 가시게 되면 적분을 막 신들린 듯이 할 거란 말이야. 특히 공과대 가는 친구들, 공대 가는 친구들은 신들린 듯이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적분이 왜 생겼냐? 적분은 하나야. 적분을 만든 사람들이 만들게 된 원인이란다.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니네한테 야 이렇게 호수가 있어. 면적 얼마나 될까? 계산해보지 않을래? 여기서 출발한 거야. 아니 봐봐. 반듯 해가지고 이렇게 일직선 돼 있는 면적은 구하기 쉬워, 어려워? 쉽잖아.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니네 요 근처에 호수 제일 가까운데 백운호수. 자, 백운호수 의왕에 있는 거. 백운호수 면적이 궁금해. 어떻게 잴 거야? 면적이. 이게 꾸불꾸불하게 생겼는데.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 다 쪼개요. 아주 미세하게. 얘를 어떻게 쪼개냐? 이렇게 선 긋고 이렇게 선 그어가지고 전부 정사각형 형태로 바꾼 거야. 아주 미세하게. 그걸 다 더해. 그럼 뭐가 돼? 넓이가 되겠지. 그게 적분이야. 그게 적분의 개념이라고. 알겠나? 뭐 그렇게 나온 거라고. 그러니까 봐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넓이에 대한 공식을 아니까 그냥 바로 구하는데 이렇게 곡선으로 둘러싸인 거는 사실 넓이 구할 수 있어, 없어? 없다고. 배우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처음 배우는 거야. 수투에서 처음 배우는 거야. 이런 면적을 구할 때 우리는 뭘 쓴다? 인테그랄이라는, 즉 적분이라는 걸 쓰자. 됐니?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기본 도형, 너무 쉬운 도형이 나왔어. 그냥 그럼 넓이 구해가지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나? 오케이. 그 정도 센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어디 보시냐? 자, 밑에 거기 보면은 연습 문제, 변형 문제 봐. 변형 문제. 자, 변형 문제 보시면은 660번에 2번 해볼게요. 2번. 660번에 2번.
자, 갑니다. 660번에 2번 보시면은요. 그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예요. 밑줄 치세요. 모든 실수에서 연속. 자,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고요. 잘 봐. fx가 있어요. fx가 있고 얘가 ax라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5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x가 1보다 작을 때와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돼 있어. 됐니? 자, 그러고 나서 문제에서 0부터 2까지를 구하라고 그랬거든. 그럼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건 뭐냐? 이 함수가요. 실수 전체에서보다 연속이다예요. 이게 포인트죠. 그럼 우리가 지금 모르는 값이 뭐야? a 값을 모르잖아. a 값을 구해야 되니까 a 값부터 찾자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 연속일 때는 대입 하면 끝난다고 그랬지. 그죠? 위에 거 대입, 아래 거 대입 하면 함수값 같다. 오케이? 오, 그러면 첫 번째 위에다가 대입해 a, 밑에다가 대입해 1 마이너스 2a 더하기 5. 그러면 넘기고 정리하시면 3a 가 6, a는 2. a 값 찾았어. 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2, 여기다 이제 4 이렇게 놓으면 되죠. 자,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이제 적분 계산해야죠. 적분 계산하는데 내가 문제에서 구해야 되는 게 뭐냐 봤더니 0부터 2까지래요. 0부터 2까지. 그러면은 0부터 가는데 1에서 함수가 바뀌지. 그죠? 아, 1에서 함수가 바뀌니까 쪼개야겠네. 그럼 0부터 1까지네. 그럼 여기 2x 쓰자. dx 쓰고 더하기 1부터 2까지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다가는 똑같이 뭐 하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5 dx 이렇게 써주면 되죠. 괜찮나요? 네. 계산만 하시면 되죠. 적분 계산. 됐니? 답은 2번 나오겠다라는 거 밑에 거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넘겨봐. 자, 354페이지 보면 이제 절대값 나와 있거든요. 절대값. 절대값 별표 5개 치시고 얘도. 절대값 엄청 중요해요. 절대값 함수 포함된 건 엄청 중요합니다. 알겠니? 이것도 별표 5개 치고 절대값부터는 10분 쉬었다가 쌤이랑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